지선아 가치가 얽히고 설킨 지선판 토파보기 가는데요. 조국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택을 공식 출마 선언했고 우리가 저번에 요거는 다뤘었잖아요. 근데 워딩 하나하나를 한번 볼게요. 평택에는 국가대표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요 워딩을 갖다가 참 많은 데서 해석을 좀 하더라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참 우리 조국 대표께서 너무 많은 실언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언이다. 실언이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요. 국민들 앞에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아니 보통 뭐 큰 정치인이다. 뭐 우리가 뭐 삼김 시대나 과거에 큰 정치인들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큰 정치인이다. 국가를 대표할 만큼의 정치인이다라는 칭호는요. YS가 YS 본인에게 붙이는 게 아니고 DJ 대통령이 DJ 대통령 스스로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런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조국 대표는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출마 선언을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나는 국가대표급이다. 나는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자기 인증을 하기 시작하면은 요거는 좀 나르시시즘에 너무 가깝지 않느냐. 이런 비판 바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래요. 국민의 대표지 뭐가 국가대표입니까?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에 딱 한 분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 국가대표니까 지금 인도에 가셔가지고 오늘 의장대 사열 받으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정치적 수사를 어느 정도껏 본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좀 달리고 있다. 지금 이제 평택이죠? 지금 평택 늑구화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달리고 있다 지금. 왜 다 오늘 늑구 늑구 좀 붙여? 살려줘야지. 평택 늑구 버전으로 자꾸 달리고 있어. 정치 서운합니다. 너무 다 늑구 붙이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뭐 여기서 뭐 쉴드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뭐 대선 후보 적합도 뭐 이런 게 여론조사가 있다 보면 그 1등 나온 거. 네, 거기서 항상 12% 이상으로 뭐 1등이 나오니까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뭐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쵸, 뭐 선거 슬로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분위기는 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조국 대표님이 그 분위기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정치인들이 나가서 큰 인물론, 이런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면 큰 인물론을 제시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조국 대표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뭔가 내가 낸데 할 상황은 또 아닌 거죠. 그런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조국 대표님을 보면 그냥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예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과 조화를 얘기했는데 사실 조국 대표님은 좀 서생 쪽에 가깝습니다.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좀 상인 현실 감각에 더 가까운 거고. 요즘은 특히 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서생에 가까웠고요. 이게 좀 ABC론 하는 거 아닙니다. 서생과 그냥 이걸 나누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후로 이 서생을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자기가 서생은 일단 양반이고 깨끗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걸렸잖아. 입시 비리가. 그래서 더 이상 서생 캐릭터가 안 되고 이제 범인의 현실 감각을 들켜버린 거지. 범죄자가 아니라 평범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나 보네. 그러니까 각주를 오늘 오마이 쓰네. 각주를. 웃기려고 오해한 척해 받은 척했어요. 근데 조국 사태의 의미가 사실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우리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좀 심판을 맡아주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양쪽이 싸울 때 그래도 이쪽이 맞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님의 어떤 그 뭐랄까 비위로 인해 지식인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조국 대표님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 이후로 저는 조국 대표가 서생적 그 감각, 서생적 문제의식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 인기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현실 감각이 상인의 현실 감각이 훨씬 더 각광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평생 서생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상인의 현실 감각을 하려고 하니까 다 어색해. 안 맞는 옷이네. 안 맞는 옷이야. 너무 어색해. 그래서 차라리 본인대로 하고 싶은데 입시 비리는 걸렸어.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어색한 장면 두 개만 소개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평택을에 한 열흘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얼마 되면.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조국 대표 군수 출마하냐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평택군이라고 본인이 잘못 쓰고 이제 신입생이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봐줄 게 있고 못 봐줄 게 있는 건데 이건 좀 못 봐줄 쪽에 저는 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너무 초반에 보여줬다는 게 뼈 아픈 지점이고 또 하나는
절 2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죠. 이게 뭐냐면 노인회를 찾아갔는데 입구에서 절을 합니다. 네. 그것도 뭐 옆에서 찍는 분도 있었고 뭐 카메라 대충 찍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하고 딱 앉아가지고 절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환담 나누고 있는데 기자분들이 아 이거 좀 안 찍었다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정답은 뭐냐? 네. 아이 저 아까 인사드렸고 아이 절 됐습니다. 저희 환담 나누고 요거 찍어주세요. 요러면 깔끔한 거예요. 어허. 근데 갑자기 조국 대표가 못 찍었습니까? 뭐 화들짝 놀래더니 어르신이 일어나시니까 갑자기 어르신이 이렇게 씨름 자세 있죠. 아 진짜 맞아, 거짓말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씨름 봤어, 자세로 네. 씨름 자세로 아무래도 어르신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70 후반에서 80 초반 돼 보이세요. 조국 대표가 한 20살 더 젊으시니까 압도적으로 힘이 세잖아. 그냥 끌어안혀가지고 앉히더라고 강제로. 저는 그 절 받으라고. 추석 명절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 씨름 한 판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이거 거의 들배지기 수준입니다. 들배지기. 삿바 삿바 싸움. 싸움. 그 헤드라인이 삿바 싸움. 네, 그래가지고 앉히고 나서 절 받으십시오 하면서 절을 또 하더라고요. 절을 2번 한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의 심리를 좀 이해해드리자면 아 사진 예쁘게 나와야 되고 그럼. 결국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조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강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뭐냐?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께서 상인의 현실 강을 이해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셀카 내지는 여기다가 뭡니까 그 액션캠 셀프캠. 이거 달고 그냥 다니면서 우리의 24시간이 그냥 국민들과 소통하고 우리를 다 보여주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를 뭐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저를 어르신한테 2번 하고 이런 문법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국민들은 왜 할아버님을 이용해? 왜 어르신을 이용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림이 그래서 안 좋았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초반부부터 지금 뭐 실수라고는 자꾸 얘기하시겠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거든요. 그 실력이 지금 천하에 네.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평택쿤 뭐 이거보다 군수성관 아니야? 여러 가지가 어떤 나오고 분이. 있고 행백콩 이런 것처럼 근데 사실 이게 뭐 말씀하실 거 만약에 있죠, 사실. 그 예. 평택 노인 회장님이 옛날에 씨름을 하셨거나 이만기 선수였다. 바로 들배지고 날아갔습니다. 조국 대표. 밧다리 걸죠 그냥. 바로. 그분이 그래도 운동을 안 하셨으면 참 운동 쪽은 아니신 다행이었고요. 것 같아. 근데 진짜 삿바 싸움처럼 이렇게 대치가 봤어요, 있었어. 지금, 네, 지금 살짝 보고 대치가 왔는데. 있었어. 그냥 이게 한 3초간 합니다, 삿바 싸움. 3초 합니다, 해가지고 진짜. 약간 이게 삿바 싸움을 했. 예. 할아버님하고 명절도 아닌. 이만기 선수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만기 선생님께서 종아리가 교수님께서 원래 국힘 또 출마하실라 그랬잖아요. 아, 맞아. 근데 만약 평택 쪽에 계셨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허리 부상으로 선거 조기 마감될 수 있었다. 아 근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 2번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럼. 국민을 이용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정치인들이 사진 찍히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늘 국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의원들이 뭐냐면 거의 그런데 행사에 와요. 그럼 앞에 사진을 찍어 2시부터 4시면은 그냥 앞에 와서 자기 인사말만 하고 사진 찍고 그냥 가버려요. 네. 그래놓고 보도는 그냥 그 행사에 온 것처럼 메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전 이런 게 너무 싫거든. 아니 왔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하고 봐야지. 근데 보통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조국 대표의 이런 조국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는 너무 좀 이거는 국민을 하나의 어떤 뭐 병풍처럼 좀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게 좀 너무 뼈아픈 거 아니냐. 이게 아까 저 그 생각이 서생이랑 들어요. 지금 상인 내가 얘기를 하는 거랑 연결을 지어보면 그 서생이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막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급하게 이걸 하는 거야. 그 씨름까지 한 거야. 근데 해야지. 진짜 그리고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요. 애초부터 사진을 잘 찍히기 자연스럽게 합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예. 아니, 너무 해봐야 잘해. 돼. 해봐야지 알아. 그치 그거거든. 나는 예. 정치인 보장을 했으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막 어색해하다가 잘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막 모든 게 부자연스러운 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 평택쿵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온 거지. 예, 뭐 근데 요거는 실수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죠. 그럼요. 아니, 방송 삿바 나서 싸움은 인정한 건 재밌어서. 잘했어요. 인정은 또 해야지 또.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시선 집중에 나오셨더라고요. 그 조국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일단 이길 수 있고 압승이라기보다는 뭐 세 표를 세 표 차. 세 표로 차이로 이기겠다 하면서 자신감은 보이되 그 약간 아까 전에 겸손을 말씀하셨죠.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톤이 좀 낮아졌길래. 이게 왜 세 표예요, 근데? 아니, 그만큼 그냥 이제 이게 뭐 당이 3번이잖아. 압승을 하겠다 뭐 이런 그런 거는 거네. 아닌 것 같아. 당 기호 또 따라가야 되고 하니까. 아니 근데 재미- 저는 별로 그게 뭐 자신감 있는 걸 제가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표를 구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인 것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대세론이 왔을 수가 있어요. 대세론이 왔거나 선거에서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느꼈을 때, 아니 그럴 때는 자신 있게 더 치고 나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조국 대표가 평택에 간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 진영으로 치면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표가 갈리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상대방은 황교안하고 유이동 뭐 개혁신당까지 나온다 치면 거기도 3자지만 그래도 유이동 후보가 좀 지역에서는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낮은 자세가 더 중요한 타이밍인데 여기서도 거꾸로 하는 거야. 지금 막 자신감을 막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표줄 생각도 없고 지금 뭐 한번 잘 하나 못 하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 모드로 가니까 이게 좀 이런 것들도 좀 순서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국 대표가 덜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 더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소수 정당은 자신의 가치를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러면 동정표도 받아야 되고 소위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안 되는 그 영남 지역에 가서 공터 연설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연민과 동정심도 유발이 돼야 되는데 별로 안 불쌍해 보여요 지금. 약간 왕자님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지금 왜 그렇게 됐냐 보면 합당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제3당의 가치를 얘기하시다가 이게 애원탕을 반복했단 말이야. 그 저분은 그럼 자기 소신을 위해 뭔가 가시밭길을 가려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번 방송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중도 사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당연하죠. 저는 더 강화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실수들이 많아지니까 아마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고 아마 이 지지율이 안 뜰 겁니다. 안 뜨면 성적표를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 누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가장 합당의 그림은 만들기 좋을 것이다. 저 그 그러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누구를 결국 평택을에 넣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알죠. 지금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 뭐 최소한의 경선이라도 해서 뭐 후보군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 뭐 민심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그냥 정청래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공관위원장 그 전략 공천위원장은 황희 의원이 하고 있는데. 뭐 존재감이 없잖아요. 뭐 황희 의원이 어떤 기준을 말한 게 있어요. 뭐 정청래 대표가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공천이 느리고 네. 또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자의적인 이런 공천 약간의 사천 느낌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누가 여기 내려온다? 거의 점치는 수준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거 직전 되면 이런 하마평 기사들도 나오고 해서 우리도 대충 평론가를 나와서 이게 썰을 풀 수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무 그게 없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좀 교통 정리를 안 하는 저는 근데 이게 안 할수록 사실 이제 선거 가까워질수록 이 당 지도부의 힘이 세집니다. 약간 그걸 즐기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고 왜냐하면 지금 모든 후보들이 김남준 대변인도 지금 정청래 쳐다보고 있고 송영길도 쳐다보고 있고 다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 부원장도 어제 성남 쫓아갔잖아. 어제 그래. 성남까지 네, 같이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뭐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좀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진짜 교통정리 빨리 해야 되는 게 김남준 대변인 말해서 말인데 진짜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니 교통 방송 활동은 못 하죠. 중립 현수막도 소통을 못 걸어. 직접적으로 못 할 거 아니에요. 현수막 당연히 못 못 걸어. 걸고. 그래서 유튜브 아까 들어가 보니까 그 주민들이랑 테니스 치고 있더라고요. 테니스 치고 있다가 공도 잘 안 맞을 거야 지금 마음이 심란해서. 뭐가 마음이 안정돼야 공도 치고 달려가지. 공칠 마음입니까 지금? 골프 치냐? 테니스는 굉장히 아니, 맞죠. 살아있는 공이라 더 힘들어요 테니스. 그래요? 지금 마음이 안정돼야 되거든. 아하. 마음이 지금 아니 안정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가봤더니 테니스 치고 왜 갑자기 테니스 치고 있지 싶었지. 아니 근데 이런 건 네. 있어요. 우리가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더 큰 책임 져야 되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권력을 맥스로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재보궐 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 다 정청래 대표 이거는 본인의 책임으로 온전히 져야 된다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이게 정말 그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은 피가 마르는 게 그럼. 아니 쉬운 선거가 어디 있어요. 다 대통령 지지율 걸고 하지만 그래도 선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들을 빨리빨리 확정을 시켜줘야 그분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뛰는 건데 예. 지금 아예 발 자체를 집권 여당에서 아예 당에서 묶어버리는 이런 효과를 만들다 보니까 전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그 보류냐 공천 예. 보류냐 전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